주식 공부를 할 때 200만 원짜리 강의, 300만 원짜리 강의, 어떤 건 1000만 원짜리 강의,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유료 강의비에 쓰고. 안녕하세요. 김희성 변호사입니다. 인사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고 2020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올해 9월 면책을 받았습니다. 일단 우리가 총 채무액이 5,400만 원 정도여서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. 네,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채무액이 있긴 하셨죠, 그죠? 네. 왜 생긴 거예요? 제가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서 저도 주식 공부를 알아봤었고, 그때 당시 주식 공부를 할 때 여기저기 많이 있진 않았고, 막 200만 원짜리 강의, 300만 원짜리 강의, 어떤 건 1000만 원짜리 강의 부르는 게 값이었어서 공부는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은 없다 보니까, 그래서 뭐 여기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유료 강의비에 쓰고, 네, 그리고 뭐 강의를 더 들으려고 그리고 월 회비도 내게 되고 하면서 채무액이 거의 3,4천만 원 이상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 우리가 쓴 돈에서는 네. 주식에 의한 손해는 사실은 많이 없네요. 그렇게 치면. 여기에서 손해는 없지만 그죠? 저희가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이 이제 지금 총 채무액보다 훨씬 큰 1억이 넘는 돈을 제가 투자를 받았었고, 네, 그 돈이 이제 잘못되면서 저도 상당히 힘들어졌던 케이스가 된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개인회생을 하면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그 빚은 한 5,500 정도밖에 네. 안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빚은 거기보다 지인들한테 투자받은 1억 2천이 네, 더 있었다는 거네요. 네, 네,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할 때 네.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를 했어요? 아니면 그 사람들 계좌로 투자를 도와준 거예요? 저 명의로 돈을 받아서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러면 우리가 회생에 들어갔을 때 네. 선생님 계좌에는 그 하나도 그 주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? 왜냐면 우리가 보통 회생을 할 때 청산가치 같은 거를 따질 때 내 재산 다 털어내잖아요. 그때 만약에 1억 2천을 우리가 투자받아서 주식을 했다면 그 중에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청산가치로 꽤나 잡혔을 맞아요. 건데 네. 그렇지가 않은 싹 다 날린 상태였어요 그때는. 그때는 다 날렸죠. 왜냐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불려주셨지만 사실 이게 명목상인 어떤 계약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많이 아는 것 같으니 빌려줄게 라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셔서 저도 주식 투자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돈들을 이렇게 써갔다가 또 주식 투자에서 좀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 남은 게 전혀 없었죠. 어쨌든 우리가 5,400만 원을 빚이 있단 네네. 말이에요, 그죠? 그리고 매달 85만 원 정도 음. 해서 한 절반 정도 갚는 네. 그런 탕감률이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전업으로 투자를 하셨다는데 개인회생은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? 전업으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니 어떻게든 일을 찾아봤죠. 저도 잡코리아 검색해봐서 사실 제가 보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구인구직에서 그냥 어떤 뭐 저축연금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상품이다. 이거를 뭐 저축연금을 이렇게 뭐 다루는 곳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보험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 그때 뭐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. 그 아, 다음부터는. 보험업을? 네. 회생이란 제도가 있는지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? 저한테 투자해주신 지인분들이 이제 5분 내외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다양했어요. 친구도 있었고요. 뭐 아는 선배도 있었고요.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도 계셨고요. 그 중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다 날렸다라는 걸 얘기는 했어요? 다 얘기했죠. 그분들한테? 네. 죄송합니다. 근데 반드시 원금은 갚을 겁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. 라고 그때 알려주셨어요.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알려주셨고 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그 개인회생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빚을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 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자 없이 원금도 깎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갚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어쨌든 저희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. 네.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.
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튜브 검색을 했어요. 유튜브 검색에 이제 회생이라고 치니까 회생의 고수 이제 김미성 변호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때는 2020년도니까 그때는 제가 주름 잡을 때 네. 그때는 나밖에 없었어 그때는.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회생 꼭 하세요. 회생을 꼭 하셔야 다음이 있고 회생을 해서 그걸 변제금을 갚으셔야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갔고요. 네, 좀 자신 있게 다 오세요. 저는 회생을 반드시 성공시켜 드릴 겁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게 좀 믿음이 갔고요. 그래서 가게 됐죠. 이제 우리가 면책을 받았잖아요. 네, 그러면은 회생 전에 괴로움, 네, 그 다음에 회생 이후에 어떤 불편함, 그 다음에 면책 이후에 뭐 달라진 생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짧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. 회생 이전에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라고 이보다 밑바닥까지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죠.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들었고 좀 힘들 것 같아. 왜냐면은 우리가 채권자가 많았거든요. 네. 전화가 하루에 한 30번씩 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. 네, 그죠? 맞아요. 근데 그렇게 추심이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했어요. 아, 사실은. 그래요? 네. 다 너무 하다 보니까 막다가 마지막이다 이제 이게 이제 연체가 되기 시작하겠다 그 시점에 간 거거든요. 사실은.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추심의 어떤 두려움보다 지인들의 돈을 내가 무능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야 난 진짜 죽을 놈이다 약간 이런 자괴감이 더 컸겠네요. 그렇죠. 어찌 보면. 네. 그치? 그때도 아 죽어도 이거 다 갖고 죽어야지 이 말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은. 네. 근데 그때는 네. 그리고 그 갚는 과정에서는 사실 계속 열심히 일을 했고요. 갚는 과정에서는 절대 주식을 하진 않았습니다. 왜냐면 그게 왜 그렇게 어그러졌는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주식을 하진 않고 그래도 내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. 뭐 한 500만 원, 1000만 원이라도 좀 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더 했어요. 차라리 공부를 더 하고 한 번 더 그 분석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고요. 월급 시스템을 조금 더 굳히자라는 마음이었죠. 저한테는. 네, 그래서 뭐 회생 신청 당시에 우리가 초창기에 벌었던 돈보다 회생 이후에 벌었던 돈이 사실 훨씬 많아졌잖아요. 많아졌어요. 열심히 살다 그치. 보면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좋은 거예요. 채권자들이 보면은 진짜 패죽여버리고 싶겠지. 내 돈 안 갖고 쟤 돈 많이 벌고 막 하고 있으니까. 근데 뭐 사실은 그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적게 벌지 그거는 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.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빚도 싹 다 갚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인빚까지 거의 대부분 다 갚았고 그 많은 돈을 그 다음에 지금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은 되게 좀 자신감 있고 하신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변호사님 덕분입니다. 해서 이제 개인회생을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네.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얻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짧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리딩방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하고 좀 해보시죠. 일단 저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인분들의 빚을 원금을 다 갚아가는 과정 거의 다 갚았지만 혹시나 저랑 비슷하게 투자 실패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회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함으로 인해 내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되고요. 그리고 투자 실패의 원인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. 사실은 저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번 변제하면서도 왜 실패를 했고 평생 동안 이 실수는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변제금을 계속 받고 면책을 받았거든요. 지금 필요한 거는 기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한 대출금도 아니고요.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 오로지 투자 실패했던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회생하셔서 정말 매달 갚아가시면서 공부 더 하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회생 반드시 하십시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 리딩방 하면은 솔직히 되게 약간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. 리딩방 하면. 하여튼 뭐 그 리딩방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?